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은이 제2차 정상회담을 하기만 하면 그 기회에 남북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미군 철수를 하겠다. 그런 포부를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한반도 평화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 제거, 북한 비핵화라는 것이죠.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가 오게 되면 북한 김정은은 핵이 있는 채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한국은 핵이 있는 김정은을 먹여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벌써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측이 맞아 들어가서 좋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죠. 주 일본 미군 사령부가 유튜브 홍보 영상을 올렸다고 하지요. 2018년 12월 18일에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에는 핵 보유 선언을 한 나라가 3개가 있다. 그 세 나라는 러시아, 핵탄두가 4,000개 이상 있고 중국 200개 이상 있고 북한 15개 이상 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2019년 1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알고 있었죠. 다만 애써 눈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이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아시아 대륙에서 동쪽 끝으로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는 이제 북한도 나라라고 하니까 나라가 4개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이렇게 4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4,000개 이상, 중국 200개 이상, 북한 15개 이상. 그렇기는 하지만 북한은 단 몇 년 내에 100개 이상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4개의 나라 중에 한국만 무핵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그 대신에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죠.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문재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시대를 열었다. 남들은 모두 무기를, 엄청난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빈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나 평온할까? 그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이고 그 평화를 약속했다고 하는 김정은이 이제는 핵 보유 선언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손잡고 싸워줄 미국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손을 떼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제2차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그 소식도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CSIS라고 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해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 표현이 바뀌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최근 계속 반복적으로 북한 비핵화 대신에 미국인들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019년 1월 12일을 전후해서 VOA 코리아에서 다수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 폐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전문가들은 단계적 핵 폐기라고도 하고, 결국은 이것이 북한이나 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것을 하고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남북 간에 그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하고, 또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려는 그 요구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은 단계적인 협상, 거기에 미국이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ICBM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그것을 단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은 그 대신에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터무니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그 대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진작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혀 이 북핵 문제, 북한과의 이런 협상에 있어서 돈 안 쓴다. 그 비용은 너희들이 대야 된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대야 한다. 심지어 중국에게까지 대라고 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에 있어서는 그 대가는 모두 한국이 치르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당장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중지, 그것은 지금까지 중지했는데 올해도 계속 요구하겠죠. 전략자산 철수, 그리고 전략자산이 이쪽에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기. 미국 측에서는 북측에서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미동맹 파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전 단계까지는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인식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킬러봇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미는 당장 싸울 수 있는지, 어떤 일정 구역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든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실현이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이번 ICBM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해서 대가로서 한국이 지불할 수 있는 선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찬성하라. 이것은 요구할 거리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종전협정을 하고 나아가서 평화협정까지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평화협정까지도 고집을 하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제재 완화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들은 미국이 떠나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요. 바로 경제제재 완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미국이 미국인 보호, ICBM 쪽에 치중해 있으니까 그걸로 북한 비핵화의 모든 거래를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희망사항입니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확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제재, 대북 경제제재 문제는 그 핵심 명제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FFVD,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2019년 1월 12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과 세계는 어떤가? 유엔과 세계는 북한 비핵화의 FFVD, CVID, 어떻든 이러한 확실하고 진짜로 비핵화하는 여기에 의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엔과 세계는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대북 경제 제재, 그것을 택했고 여기에 또 의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세계가 정말 그런가? 그것은 2018년 하반기 그 무렵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유럽을 가거나 또 다른 곳에 국제회의에 참가했을 때 충분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상순, 이제 세계 각국이 이 남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제 세계에서 볼 대로 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참 이상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참 이상한 국민들이다. 핵을 무서워하지 않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강화 조치에 이제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핵이 있는 채로 그대로 세계가 저런 테러 집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21세기의 우리 지구 환경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지구의 겉껍질에 해당되는 영역,
그것을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스페이스를 모든 생활에서 그 스페이스와 연결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북한과 같은 테러 집단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 인류가 정말 한순간에 멸망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 때문에도 북한이 핵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그들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의 소굴인 바에는 그 말로서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북한 비핵화, 철저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요구인 겁니다.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세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한국을 도외시하고 자기들끼리 북한을 막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4,000톤급 호위함 몬트로스호가 일본 근해에 배치될 겁니다. 프랑스의 호위함 방데미에르호, 그 다음에 해상 초계기, 이것이 2019년 4월에 일본에 파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무수히 깨뜨렸죠. 아마도 미국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민사 몰수 소송으로 북한과의 연루된 그런 회사들에게 자금 몰수 조치하는 이 방법을 좀 더 강화된 방법을 이제 앞으로도 더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약 수사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테러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확장해서 적용을 하던 것인데 몇 해 전부터 북한의 이 대량 살상 무기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것을 강화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 대북 제재를 더 철저히 하고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 그런 국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1월 들어서 더더욱. 결국 대북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에 세계가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계에 대항해서 싸워보겠다 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문재인 이들 커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은 전략적인 이유로 지지를 표하고 있죠. 시진핑은 정말 지지를 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남한의 문재인만큼은 북한의 김정은하고 운명을 같이 할 듯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이 두 사람, 두 남자의 쌍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설득도 협력의 대상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건도 여건이지만 바로 문재인 자신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북한은 한국에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북한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은 세계와 적이 되는 한이 있어도 계속 세계를 속이면서 북한에 지원을 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미군 철수라는 요구에도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고 세계의 입장이 그렇고 한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역사적으로 아주 즉효했던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붙이자면 신대륙 봉쇄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엔 헌장 제41조에는 경제봉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헌장 제41조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신대륙 봉쇄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21세기 우리 지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적 요건을 같이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핵과 ICBM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테러 집단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방지하고, 그들은 정말 시한폭탄이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위협을 합니다. 그런 테러 집단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은 매 순간 존재하는 항존하는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방지하고 인간들의, 우리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유엔과 세계가 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경제 제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유엔과 세계의 적국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이 발령 가능하고, 만일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발령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다. 그것을 입장 바꿨을 때 납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 봉쇄는 이런 겁니다. 전체 유엔 가맹국이 그 봉쇄를 당하게 되는 그 국가를 상대로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철도, 항해, 우편, 전신, 라디오, 기타 일체의 것을 단절합니다. 그리고 외교관계도 단절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도 단절이 되겠죠. 경제관계 단절, 그런데 이 경제봉쇄보다 신대륙 봉쇄령은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경제봉쇄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그냥 경제관계 단절을 생각해 보면 일단 달러가 끊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국제 금융조직, 금융과 관계되어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한민국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주들,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단지 그것뿐일까? 그러한 돈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보다도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신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러한 극악한 적국을 봉쇄시킨다.
공격하는 대신에 봉쇄하는 것이죠. 대북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지 않고 전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친한 나라 우방국에게는 우방국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북한을 돕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싸우고 힘으로 누르고 가난한 나라는 돈을 주고 하면서 역시 북한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생각해내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단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은 근세에만 되돌아보더라도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예측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더 나쁜 형태로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는 데에서 또다시 걱정스럽게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친중으로 또 그 방향을 바꿨죠. 외교부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반일로 돌아섰습니다. 일본과의 그 분쟁도 벌써 여러 건 생겼죠. 반미인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뼛속부터 반미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설상가상으로 세계의 강대국들은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고 해서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그 명목상의 선두주자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본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신대륙 봉쇄령이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그러면 북한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에서 생필품을 조달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믿을 만한 관계입니까?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쟁터에서도 빵 하나를 공짜로 주지 않죠. 거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에 기대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한번 식민지로 추락해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위험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경제적인 식민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1월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바꿔 쓰기 시작했다. 2월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 들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내 뜻대로 됐다 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생각해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렇다.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